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이슈들 말고 좀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 연쇄 살인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흉악 범죄자를 변호하게 된다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님은 만약에 어떤 마음이 들지? 오늘은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이사한 사무실, 새 사무실. 새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이슈들 말고 좀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범죄자들 변호를 하실 때 속마음은 어떤가요? 흉악 범죄일수록 더 좀 마음이 안 가고 정이 안 가고 막 이런 경우가 혹시나 있는지. 이게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범죄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 다. 왜냐면 뭐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한 사람이잖아. 검사가 죄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판사님한테 얘 좀 벌해주세요 한 게 형사재판이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놓고 무죄인 사람은 잘 없어. 그리고 뭐 롤로남처럼 그냥 대놓고 그냥 일단은 뭐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데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증거가 좀 약간 애매해서 법리 해석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범죄자들이지. 그래서 근데 뭐 이 사람은 흉악범이라서 그냥 별로다 뭐 이런 그거랑은 또 달라. 이런 보통의 그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게 좋고 나쁘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법적 윤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를 하겠어? 일반인의 도덕과 윤리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하겠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출발점이고, 그럼 죄를 얼마나 졌냐, 증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부터 따지는 게 변호사의 일인 거지. 최근에 뉴스에 나올 법하고 이슈되는 사건들에 스스로 이제 사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우리도 다뤘던 이제 롤스로이스나 구속됐더라. 지금 롤스로이스를 예를 들자면 거기는 경찰에서의 그 신청 단계까지 들어갔을 거야. 법원 이거 대응까지는 아마 수임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기 역할 다 했으니까 사임한 거지. 근데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뭐 법리도 다 동원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이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봐봐,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범죄가 살인, 누가 봐도 나쁘잖아. 근데 또 살인이 꼭 정말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이런 사기를 자살하고 그러잖아, 생활고 때문에. 그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고, 또 한 가지 이런 성범죄들 뭐 인격적으로 거의 살해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게 뭐 자아가 거의 죽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 내가 봤을 때는. 살인도 5년 이상이야. 5년부터 시작하는데 강간 3년부터 시작해. 그리고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횡령하잖아, 사기치잖아, 5년부터 출발해. 5억 이상 3년부터 출발하고. 거의 살인이랑 맞먹는. 그렇지. 5년이라고 치면 최소 형량을. 대신 사형은 없지. 그런 경제범죄들은 사형이 아니잖아. 강간살인은 그러니까 살인이니까 그렇고 사형이 들어가고 하는데, 법정 최고형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낮을 수 있을지언정 좀 최저 법정형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랑 더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범죄라든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 내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어. 뭐 특정 경제라든지,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지. 근데 거기서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사기꾼 편에 선다는 게 아니라 피해자 편에 섰을 때도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변호인들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좀 사건이 좀 변론을 잘 펼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경제범죄, 경제사범에 이제 변호를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미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수사관 출신의 뭐 탐정처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발로 뛰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몇백 달러 주면서 뭐 이렇게 뭐 받고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드문데
증거가 있는 거를 가공을 할 수는 있지. 로 데이터가 있어. 막 네. 몇십만 건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근데 찾는 거는 보통 의뢰인들이 하지. 특히나 대표적인 게 녹취록 몇십 시간을 던져주고 파일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정보에 엄청 많다고. 거기서 쓸만한 증거를 잘 가공해서 판사님과 검사님을 알아듣기 쉽게 딱 만드는 게 변호인의 역할인 거야. 그런 면에서는 변론을 한다는 거고. 그냥 일반 의뢰인 중에서도 형사사건에 엮이는 경우도 많지. 내가 봤을 때는 부에 비례하는 것 같아. 형사사건에 걸릴 수 있는 거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법을 저지른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선상의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휘말리는 경우는 많아. 대표적으로 세금적으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전문직이면은 그 전문직을 그 규율하는 법들이 있잖아. 변호사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또 각 뭐 다 법들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경계에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형법에 있는 그 우리가 아는 뭐 이런 죄들이 다 죄가 아니라 일반 법들이 법이 10,000개, 20,000개가 있는데 그 법에도 다 벌칙 조항이 있다고. 벌금이라도 걸리면 다 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 소방 관련 법률들 있잖아. 의뢰인들은 건물주들이 많거든. 거의 다 이제 그 자문 의뢰인들은 건물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소방 설비를 잘못했다 이런 거 좀 게을리하면은 경찰 조사 받아.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좀 덜 놨다 아니 완강기 설치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바쁘다 보니까 내 본업이 바빠서 뭐 건물 관리인이 뭐 소홀히 했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처벌받잖아. 잘 말하면 이제 뭐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 꼭 뭐 사람 죽이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런 거를 어겼을 때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는. 지금 그래서 되게 법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사람들은 그런 이제 핫한 이슈들 누가 다치고 죽고 마약하고 아니면 뭐 성범죄 이런 이슈들에서 되게 당연히 나도 사람이고 내가 그냥 그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나도 공분이 들고 롤로 남도 짜증이 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법조인으로서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지. 근데 마냥 꼭 이게 대중들의 일반인들의 시선과 일치하지는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지. 왜 판결은 솜방망이냐, 왜 뭐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고 이렇게 막 좀 있는 사람은 덜 처벌하냐, 이 차이가 있지. 근데 그거는 변호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증거적으로 다투는 부분들이 있으면 빠지는 거지. 죄는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판단하는 거는 국민의 법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거든. 판사가 봤을 때 증거가 있냐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이 사회적 이슈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군요. 그치. 뭐 나도 그러면 그냥 뭐하러 변호사 타이틀 달고 유튜브를 하겠어. 그냥 인간 장애인로 그냥 브이로그나 하면 되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들이 이제 좀 더 편집되는 게 많잖아. 네, 그렇죠. 너가 볼 때 그렇죠. 편집되는 게 훨씬 많잖아. 사실 그게 찐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뭐 그거 하면 조회수 몇백만 나올걸? 그대로 나오면? 근데 변호사를 안 살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그냥 유튜브 몇백만, 100만 유튜버로 살아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지. 필터링이 걸려서 말을 못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더 말할 수 있는데 그 필터링 걸린다는 게 특히나 이제 변호사들은 비밀 유지가 있잖아. 와이프가 집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거 많거든. 뭐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는데. 막 진짜 그래. 그 계속 꼬치꼬치 깨물고 나한테는 얘기해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는 모른다고. 아니면 뭐 엠바고 걸려 있다고 뭐 이렇게. 초반에 많이 서운해 하셨겠어요. 서운할 건 아니지. 그럼 나랑 결혼하면 안 되지. 만약에 정말 연쇄 살인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흉악 범죄자를 변호하게 된다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님은 만약에 어떤 마음이 들지? 안 맡아 근데 진짜 안 맡아. 그런 사건은 안 맡아. 그게 속마음이고 돈을 뭐 몇 억을 준다 그래도 안 맡아. 왜냐면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 그 새로 출범하는 로펌의 이미지를 좀 좋게 가져가고 싶은 건데 사건을 관리를 하지. 뭐 사건 온다고 다 받진 않아 진짜. 돌려보내는 것도 많아 되게. 좀 약간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안 맡아. 그런 연쇄 살인범이면 네. 아예 안 되지. 시청자들이 정말 속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뭐 있으신지. 그러면 구독자 1000명 되면 구독자 모임을 하자. 한잔하면서 속 시원하게 그냥 내가 쏜다. 원래 이런 바이브로 촬영이 된다. 네. 이걸 정말 보여두고 속실한 얘기는 정말 다 촬영 말은 하지만 다 편집이 된다. 좋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한 10분 모아서 10명도 안 모이는 거 아니야? 5명만 한?